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오래전이다. 서늘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오래된 문서 더미 속에서 누군가의 급하게 접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을 때부터였지. 편지 속 필체는 떨렸고 문장마다 감춰진 공포가 배어 있었다. 그 편지에는 1875년 1월 5일 한성의 어느 연못과 나지막한 골목을 계기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한 사람의 증언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증언을 따라 발자국을 더듬기 시작했고 어느새 나 자신이 사건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름을 밝힐 수 없다. 다만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오래도록 남아있던 냄새와 색깔만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 그날 민승호의 집으로 배달된 상자는 평범한 듯 했지만 겉면의 나무 무늬가 어딘가 이상했고 손에 쥐면 묵직했다. 승려라고 불린 사람이 소곤거렸다는 말이 전해진다. 안에서만 열어보십시오. 그 말은 그를 향한 축복이 아닌 함정의 권유처럼 들렸다. 나는 그 문구를 되뇌며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상자가 열리던 순간 시간이 찢어졌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 불꽃이 퍼지는 방식, 창문 너머로 날아간 유리 조각들. 모든 감각이 우리를 버렸다. 나는 폭발의 잔해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찾아냈고 그 손은 이미 검게 그을린 채 힘을 잃어 있었다. 가까운 곳에는 민승호의 양어머니, 즉 명성황후의 친모 감고당 한산 이씨가 있었고 그의 숨은 이미 멈춰 있었다. 그 광경 앞에서 누군가가 운영궁을 가리켰다는 이야기를 나는 여러 번 들었다. 죽어가는 자의 시선은 방향을 남기고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당신은 알고 싶지 않은가? 사건의 파문은 크고 깊었다. 조정은 잠잠했고 고종의 반응은 어딘가 미적지근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곧 대원군을 향했다. 대원군은 실각한 자였고 민승호는 고종 편에 섰다. 배반과 원한은 역사의 굽이마다 피어오른다. 그런데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가 폭발을 설계할 수 있었을까? 그 시대에 그렇게 위력적인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와 자원은 드물었다. 대원군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릴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그가 직접 손을 더럽혔을까? 아니면 그의 분노를 대신한 자들이 있었을까? 의문은 사방으로 퍼졌고 그 퍼짐은 진실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다음 장면에서 나는 오래된 문서 한 장을 발견한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메모가,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궁금하지 않은가? 나는 신철균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소문 속에서 들었다. 그는 대원군과 연이 닿은 자였고 사람들은 그를 사건의 뒤편으로 지목했다.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 속에 장씨라는 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장씨는 포화 속에서 진술을 남겼고 그의 진술은 모순투성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싶어 했다. 신철균은 한때 고관이었다. 그러니 그를 체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는 복잡했고 어떤 증거는 온기가 사라진 말처럼 흔적만 남겼다. 나는 그 빈틈을 메우려 했다. 누가 장씨를 이용했고 누가 신철균을 지키려 했는가? 이걸 파헤치면 무엇을 얻게 될까? 그 답이 궁금하지 않은가? 조사 도중 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흥인군의 집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화재 우연인가 의도된가? 첫 불은 민승호의 집에 난 이유와 닮아 있었고 두 번째 불은 누군가의 예언처럼 맞아떨어졌다. 신철균의 장모가 모월 모일에 불이 날 것이다라 말했다는 진술은 사람들의 이치를 흔들었다. 그러나 마음속 한구석은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처럼 보인다고 속삭였다. 설계자와 실행자는 다를 수 있다. 대원군이 직접 만들었는지 여부는 중요한가 아니면 그를 따랐던 자들이 복수심을 터뜨린 게 중요한가? 나는 그 물음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믿겠는가? 밤마다 나는 운영궁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림자와 같은 장소였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다. 민승호가 마지막으로 가리켰다는 방향, 그것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남긴 마음의 방향표일 뿐일까? 고종은 대원군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언의 계산이었다. 대원군을 건드리면
그에 따른 반작용이 두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니 누군가는 죄를 뒤집어 쓸 필요가 있었다. 장씨는 그 역할을 맡았고 처형되었다. 신철규는 이후 능지처참으로 처벌받았지만 그의 죄는 폭발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다. 진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부서졌다. 다음 장에서 나는 한 상자의 낡은 물건을 연다. 그 안에는 폭발과 관련된 단서가, 그러니까 손때 묻은 철조각이 있다. 그러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당시의 하인이자 소문을 팔던 상인, 그리고 불안을 숨긴 귀족의 딸들. 그들 모두의 기억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 상자는 안에서 열어야 힘이 더 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승려의 손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모순들 속에서 나는 불편한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다. 폭발을 기획하려면 당시로서는 드물게 고급의 화약과 설계 지식이 필요했다. 그 정도 자원과 지식을 쥐고 있었던 이는 많지 않았다. 대원군은 그런 능력을 가질 만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능력이 곧 범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자꾸만 누가 이 일을 이득으로 보았는가로 돌아갔다. 그 이득은 무엇이었을까? 권력의 균형, 두려움의 재배치, 또는 단순한 복수, 어느 쪽이 진실일까? 시간이 흐르고 사건은 미제라는 꼬리표를 붙인 채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 꼬리표를 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의 냄새, 그날의 빛, 그날의 마지막 숨결은 아직도 내 안에서 자주 깨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때로 그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떠올리며 묻는다. 그는 운영궁을 가리켰을 때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 방향이 곧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남긴 허망한 연극의 일부였는가? 모든 정황은 대원군을 향해 있었다. 모든 정황은 또한 누군가를 희생시켜 권력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을 가리켰다. 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한자리에 멈춰 섰다. 끝을 알 수 없는 퍼즐 앞에서 나는 숨을 고른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말하고 싶다. 권력의 그림자는 사람들의 삶을 집어삼킬 수 있고, 거대한 사건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록을 더듬고 의심을 잊지 않으며 잔해 속에서 진실의 불씨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불씨를 향한 내 낮은 목소리다. 끝이란 없다. 다만 우리가 남긴 질문들만이 계속된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미스터리 추적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